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유럽의 수소에너지 육성 정책 확정에 따른요, 수소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 전지의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유럽의 수소에너지 육성 정책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번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요. 유럽연합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확정을 했고,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수소 관련주들의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요, 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수소 산업의 육성 정책을 시행한 한국의 유리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수소 에너지는요, 한국,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소규모 영역에서 발전하던 이 수소 산업이 이제는 유럽뿐이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호주, 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수소 에너지 아직은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지만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유럽에서 큰 폭의 이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이 발표가 조만간에 나온다 확정하고요. 한번 그 내용 보면요. 이 이유가 수소 관련 시장의 크기를 올해 한 2조 7천억 원에서 2030년에는 189조 원으로 확대하고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런 내용이 있죠.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수소 에너지에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의 육성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지난 2월 수소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법이 공포되는 등 현 정부가 수소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점이 호재다라는 내용이죠. 지난달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 설비를 향후 15년에 4배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수소 에너지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죠?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요 화면은요, 지난번에 제2의 2차 전지에서 수소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 일본, 중국에 국화됐던 것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 일본, 아까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만들어진 정부 정책도 주요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 수소 트럭 제조사인 니콜라 주가가 나스닥에 등록이 됐는데 한 4거일 만에 한 130% 이상 올랐다 그랬죠. 또 유럽의 영국의 수소 전문 기업인 ITM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 7개월 동안에 한 440% 상승해서 이 수소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화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조금 중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은요, 전기차 부분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당히 장기간 상승세가 예상이 되지만, 아직 수소 관련 종목은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보다는, 그렇죠? 전기차 2차 전지보다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수소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종목군에는 두산 푸어셀과 S 푸어셀, 그렇죠? 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리 전지 업체. 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M 코리아는, 그죠? 자회사인 EM 솔루션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진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현대차의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 프로탱크는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제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GMB 코리아도 수소차 운전 장치에 들어가는 전동식 워터 펌프를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가장 핵심은 두산 푸어셀과 S 푸어셀이다 해서 우리가 좀 주가가 두산 푸어셀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수소 관련 종목들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두산 푸어셀 좀 타고난 강의다 는 말씀드렸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진 다이아와 상하 프론테크를 좀 우리가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갖자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자, 두산 푸어셀 한 7% 상승한 24,650원이죠.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만요. 야, 이때 음봉이 너무 크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로 치고 가기에는 부담되지만 옆으로 좀 더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하지만 조정이 가격 조정을 깊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수급적인 사항은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렇죠? 개인들이 오늘 14만 주 매도를 하고 기간이 10만 주 매수를 했네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뭐 당분간 요 장대 음봉의 고가가 얼마죠? 자, 29,300원이네. 그리고 저가가 26,600원, 뭐 거의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요 안에 갇힌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급은 감각이, 매매 감각이 타고나신 분들만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푸어셀 한 4% 올랐네요. 31,700원. S푸어셀보다는 오히려 두산 푸어셀 쪽으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일진 다이어,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일진 다이어, 오늘 일진 다이어 9.6% 상승한 36,250원이네요. 거래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갖고 계신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다 연결이 돼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다. 훨씬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2% 가장 많은 상승세가 나왔네요. 그렇죠? 25,800원.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강한 심. 거래량도 적당하죠. 170만 주. 평균 거래량이 살짝 상회하는 그런 모습에 과열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을 해달라. 지금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뭐 단기 매매 아니고는 저는 웬만하면은 한번 조정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면 노려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가분들 그렇죠?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은,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심할 때 그렇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만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EM 코리아, 그죠?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요. 이 두산 푸어셀,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아 쪽을만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자, 현대차 정의선과 LG 구광모 회장이 오늘 만난다 했는데 오늘 이 전기차 배터리 그렇죠? 해동이 가졌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LG화학은 현대차 경영진들에게 최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장수명, 그러니까 롱라이프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의 기술과 개발 방향성에 논의를 했다 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현대차와 LG화학 간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한 JV 설립이 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LMF 주가가 가장 움직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LMF가 LG화학에 양극재를 공급을 하는데 그렇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죠. 여기 보면은 LG화학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선을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LNF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의존도를 낮춰서 비중이 낮아지면은 나머지는
삼성 SDI도 완제품. 그러니까 LMF가 그동안에 그죠? LG화학의 매출 비중이 컸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바로 그 전날 14%의 유상 증자를 하죠. 574억. 기준일은 7월 7일. 한 2주 정도 남았죠. 자, 요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이 그죠? 이 호재성 재료로 주가 반응이 뭐 호재라기 보기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아주 세치게 올라갔죠. 그만큼 누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LNF 우리가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오늘은 플러스권 조정이죠. 1.3% 상승한 350원 조정,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돌파를 위해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고 뭐 내일 정도는 아마 마이너스권 조정 나올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준비된 상승은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2, 3일이라 했어요. 특히 지금 같이 이 시장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때, 그죠? 보통 그렇게 짧은 조정이 나오는데, 내일은 좀 마이너스 고정. 그러면 이제 모레, 내일 오후장이라든지, 모레 정도, 그죠? 모레 아침 정도, 오전에, 모레 오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죠. 삼성 SDI 전기차 시장 확대 주가도 홀. 근데 이건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그렇죠? 부진 영업이익이 556억으로 이 전년 대비해서요. 64% 정도 감소할 걸로 보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은 그렇죠? 영업이익이 27% 증가한 5,880원. 그러니까 상반기, 1분기, 2분기 다 실적 부진. 그렇죠? 부진 유지는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존 유럽 시장에서는 배출가스 규제 좀 완화해 주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완성차 회사들이 여기 당초 계획대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맞추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그렇죠? 전기차 판매가 크게 호전되죠. 1분기 유럽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26% 감소했지만은 전기차는 반대로 76%. 근데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판매는 더욱더 증가할 거다. 거기에 딸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생산자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흑자 구조 진입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재개를 감안하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향후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이런 부분 왔을 때 저는 2차 전지는요 단기성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요 한 1년 2년 길면은 한 3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2, 3년 전에 기대감만으로도 포스콜 케미칼이 12,000원에서 8만원까지 올라갔죠. 그건 단순히 기대감만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산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니 그것이 원년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러한 단기 상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좀 한 10배 가는 정도 한 2, 3년 동안 10배 가는 종목들 보면요. 한 100% 올라가면 한두 달 쉬고 그렇죠? 또 아니면 길게 봤더니 한 3개월까지 쉬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추세. 그러한 매듭만, 그렇죠? 고점에서 매듭만 잘 이용을 해서 뭐 다 팔기보다는 30% 정도 팔았다가 다시 대세는 그러한 부분만 자기가 할 줄 안다르면요.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그러면요. 지금 이제 삼성에서 내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인제서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요. 이 2차 전지 관련 중에 삼성 SDI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가격대 주가가 18만원대에서 최근에 39만 9천원 100% 이상 올라갔는데 이 가격대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삼성 2차 전지를 전혀 안 갖고 있어서 삼성 SDI를 편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가격을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살라고 한 물량 내가 가령 삼성 SDI를 1000주를 사려고 한 마음 먹었다 하면요 처음에 지금 주가가 아까 말한 대로 100%가 넘게 올랐겠고 지금 한 달 조정 받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살라고 하는 물량의 한 20%만 발만 담궈 놓는 거예요. 그 가격대는 뭐 이 가격대 되고 이 가격대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담궈 놓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조정 안 받고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은 그냥 20%만 갖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는 거고, 또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20% 정도 조정을 받아서 20% 빠지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정도니까 32만 원 요 정도 가격 되겠네요. 요때까지 빠지면은 그죠? 가격대 보고 내가 20% 정도 샀으니까 한 먼저 30% 사고, 그리고 주가 조정 이제 기간 조정 거칠 때 끝마무리될 때 한 20% 사고, 나중에 거래 실릴 때 나머지 30%로 사면은 된다. 자, 우리가요 지금은 망설이지만 한 번 더 치고 또 사고 싶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지금은 전혀 내가 안 갖고 그럼 조정 받으면 사지 했는데 막상 주가가 32, 1, 2만 원 초반대 내려오잖아요. 그럼 비싸 보여요. 왜? 주가가 40만 원에서 31만 원 내렸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31, 2만 원이 비싸 보여요. 왜? 조금만 지나면은 25만 원 갈 것 같고 20만 원 갈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그죠? 많이 올라가도 사는 이유가 왜? 싸 보이니까. 왜? 내일이면 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해서 일부 편입은 저는 지금 가격대면 한 10%에서 20%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편입을 해둬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유럽 전기차 급성장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저희가 이제 1종목 말씀드려서 삼성, SDI, 요새 포스코 케미칼이 승승장구죠. 역사적인 큰 것과 왔어요. 이제 조금 경계해야 돼요. 역사적 고점 왔으니까는. 에코프로 BM, LG화, 일진 머트리얼즈, 첨보, CIS. 자, 이제는 CIS는요,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이제는 우리 방송에서 한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포스코 케미, 아까 말한 삼성 SDI는 길게 보고, 뭐, 내가 살라는 물량의 한 10%나 20%, 뭐, 가격 불문하고 사놓고, 뭐 치고 가면은 아까 말대로 하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역사적 고점 닿았어요. 그렇죠? 한번 쉬어갈 때 됐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좀 물량을 줄여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뭐 미리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물량을 줄이는 것은 조금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상당히 지금 이제 새롭게 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지속적으로 홀딩, LG화학도 저는 홀딩을 해달라. 첨보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CIS만 일단은 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조금 탄력이 좀 약화되고 좀 기간 조정이 깊고 또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는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다음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한번 덕산 네오룩스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자, 덕산 네오룩스 이제 이틀 조정 받았죠. 이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자, 덕산 네오룩스가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어제 오늘 조정 받았죠. 자, 내일은요. 이 종목이 오늘의 저가 수준을 깨지 않으면은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죠? 오늘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5만 주, 외국인들이 한 6만 3천 주 팔았지만요. 이틀 조정해서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왜?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들이 판 물량이 훨씬 더 많다. 물량 일부만 나왔다. 그래서 뭐 오늘 5만 주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장 흐름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조정을 짧고 밖에 가는 지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3일째이기 때문에 내일은 치고 가야 돼서 내일 뭐 보합권이나 뭐 마이너스선 출발하면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손절가 그쵸? 만약에 내 생각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10번 매매하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3-4번 이상 돼요. 내가 만약에 10번 매매해서 100% 수익 냈다면 한 번 매매할 때다 10%씩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10번 매매해서 2번의 매매가 내 100% 수익 중 80%를 2번의 매매, 그러니까 소수 아주 잘 되는 경우에서 수익을 많이 갖고 오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손실 안 날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 뭐 33,600원인데요. 뭐 33,500원이 깨면은 그죠?
바로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 내일 마이너스권 아니면 오늘 시초가가 얼마입니까? 34,450원이죠. 그보다 약간 낮은 가격대 수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틀 조정 강한 종목, 특히 이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소재 종목이 상당히 세죠. 자, 이것도요. 덕산 네오록스는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쪽에 특히 OLED 쪽, 그죠? OLED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당연히 쉬어야 갈 가격대에서 이틀 잘 쉬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날 거다 라는 생각이어서 내일 한번 장중의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회원 모집 광고인데요. 안내문인데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개월에 유료 회원 100만원 있죠. 1년에 500만원인데 처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500만원이 그래서 이제 체험적으로 100만원 하는데 저는 뭐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경 매수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이 이슈화된 그런 종목군들 선도주 종목을 하되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을 보면서 해야지만이 그렇죠?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여기에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